사단법인 효경은 지난 7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제20회 어르신 효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일 볼리종합사회복지관 당당과 볼리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다채로운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제18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골프대회가 지난 30일 고령 마스터피스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됐습니다. 은하수 마을과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해온 30년을 기념하며 지난 3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2025년 은하수 마을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2025 송해공원 달성 걷기대회가 지난 26일 약 3,00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송해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의회 박종길 의원과 정창근 의원, 달성군 의회 박영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 전역이 들썩이는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봄축제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펼쳐집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5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구 추상미술 하이라이트 소장작품 순회전을 대구 경북 5개 전시 공간에서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5월 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효경은 지난 7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제20회 어르신 효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어르신 효잔치는 보살핌이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경로잔치로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700여 명을 비롯해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 김은영 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내빈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상식, 인사말과 격려사, 건배제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내빈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효경에서 마련한 오찬과 축하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봉사자들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보며 오랜만에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양희 효경 이사장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신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이번 효잔치를 통해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지역사회 전반에 효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일 볼리 종합사회복지관 방당과 볼리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다채로운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김영일 부구청장과 지역 구의원, 아동시설 관계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어린이날을 함께 축하하고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서구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문화유치원 어린이들의 합창이 무대를 더욱 빛냈습니다. 또한 아임뱅크 대구은행 지부를 포함한 4개의 기업이 약 4천만 원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아동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고 유공자 및 모범 어린이들에 대한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아동 권리에 대한 공감대도 넓혔습니다. 황은용 볼리 종합사회복지관장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오늘 하루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일 달서부구청장은 아이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며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리 어린이공원에서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놀이부스, 포토존과 플리마켓,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져 아동과 가족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10일과 17일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축제를 이어가며 즐거움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제18회 달성군수기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지난 30일 고령 마스터피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달성군체육회 주최, 달성군골프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골프협회장 김유식입니다. 지역 기업들 또 지역 주민들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 달성군 군수기 골프 대회는 말 그대로 군수기지만 지역 골프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인 만큼 또 여러 동호인들이 골프 동호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또 의미 있는 하루 그렇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회는 남녀부 개별 및 단체 경기로 구성돼 골프에 익숙한 참가자부터 초보자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회를 즐기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맑은 날씨만큼이나 밝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생활체육의 즐거움은 물론 골프를 통해 지역사회 소통과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김성재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달성군의 건강한 체육 문화를 이어가는 소중한 전통이라며 실력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화합과 활발한 소통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은하수 마을과 성서 종합사회복지관이 3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2025년 은하수 마을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은하수 마을과 성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은하수 마을 주민연합회가 주최하고 성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주택관리공단 성서일관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다양한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후원이 더해져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 어르신상, 장수 어르신상, 자원봉사자상, 후원자상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98세로 마을 최고령이자 최초 입주자인 조옥심 어르신께서는 장수 어르신상을 수상하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범 어르신상을 받은 손남수, 김금자 어르신은 고령임에도 마을 환경정화복지관 급식소 배식봉사, 결식의료 어르신 가정 방문 등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더욱 감동을 안겼습니다. 김병호 성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은하수마을과 복지관이 함께 걸어온 30년의 시간, 오늘 하루가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장경숙 은하수마을 주민연합회 회장은 30년을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이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마을이 함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대 가수 공연과 어르신 노래자랑, 흥성한 경품 추첨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는 영양도시락과 정성 가득한 선물꾸러미가 어르신들께 전달하며 은하수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어우러지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2025) 송해공원 달성 걷기 대회가 지난 26일 약 3,00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송해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체육회와 영남일보가 공동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식전 행사로 신나는 JJ 댄스 공연과 봄 기운 가득한 바이올린 연주가 펼쳐져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이어진 개회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회 의장, 김성재 달성군체육회 회장, 손일랑 영남일보 사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유영아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국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걷기 코스는 총 3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4km 코스는 기세 축구장에서 출발해 송해공원 둘레길까지, 10km 코스는 데크길을 지나 옥포 강경교까지, 15km 코스는
낙조가 아름다운 사문진주막촌을 거쳐 달성습지 생태학습관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체력에 맞는 구간을 선택해 걸으며 가족, 친구, 연인, 동호회 등과 함께 달성군의 자연경관을 만끽했습니다. 각 구간에서 간식이 지급됐으며 완보증, 기념품, 경품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됐습니다. 행사는 모든 참가자가 안전하게 완주하며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함께해주신 달성경찰서 관계자, 달성자율방범연합대, 대구광역시 트레킹연맹 및 체육회 자원봉사단원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걷기대회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소중한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웃고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치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름다운 송해공원의 자연을 따라 걸으며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보낸 오늘 하루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달성군은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걷고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많은 국민이 함께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서로 소통하며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달성군이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51동, 252동 신당동 출신 박종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국 유일 결혼 친화도시에 대한 실체적 성과를 혼인 건수와 출생률을 통하여 진단해보고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 성과의 적절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때 집행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과 측정 및 평가가 부정확하거나 가장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 정책 결정 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가 추진 중인 결혼 장려 사업 성과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하여 현 주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국 유일 결혼 친화 도시가 단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전국 유일 결혼 특구 선포, 결혼 장려 추진 협의회 설치, 결혼 축하금 지원 등 결혼 장려 사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결혼 장려 지원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결혼 장려 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의 증가만 보더라도 우리 국가 얼마나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국가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지역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그 당시 다른 다수의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달성 혼인 건수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6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에서 이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의 26배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통계청 자료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6년간의 혼인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019년부터 통계 자료를 인용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2019년 11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6년간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2023년부터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국의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6배가 된다는 근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혼인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전국값이
0.3%이고 우리 구 값이 8.06%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우리 구 값이 전국 값의 26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우리 구가 지금까지 추진한 전국률 결혼 친화도시의 성과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시 8개 구군 중 우리 구보다 높은 혼인 건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중구, 서구, 남구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혼인 건수 전국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중구는 무려 88배, 서구는 46배가 넘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지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시 혼인 건수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년간 혼인 건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 기간에 우리 구는 대구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도 5번째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 유일 결혼 친화도시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 합계 출산율도 보겠습니다. 이 또한 대구시 전체 합계 출산율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구시 9개 구군 중 6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은 혼인 건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인 건수라는 통계를 통하여 전국 유일 결혼 친화도시 달서구의 그동안 실제적 성과에 대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구의 결혼 장려 사업을 가소평가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결혼 친화도시라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그에 걸맞는 성과가 담보되는 행정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어느 마른 가지는 푸른 색동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변 곳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자연이 내어주는 소중함에 마음껏 느끼는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5분 발언에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저는 성당동, 두릴리동, 두루삼동, 감산동의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에게는 건강한 행복한 삶과 가정이 무척 소중합니다. 특히 건강이 밑받침되지 않는 일상은 행복한 삶도 건강한 가정도 즐거운 직장 생활도 무척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의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거대한 달서구는 지금까지 구민들의 건강 정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구민운동장이 절실히 요구되나 아직 이렇다 할 계획과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 운동장, 시설의 개방, 곳곳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규모나 수용 인원 면에서 제한적이나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이나 지역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에 많이 미흡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건강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요즘 어느 때보다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마음껏 다양한 운동과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정진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도 지금까지 구민운동장 조성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나 현실적인 여건인 부지 확보와 예산, 주민 의견 등 많은 난제들로 쉽사리 추진하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구의 운동장 모습입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구민운동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구민들한테 모으고 또 다른 도약의 공간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더 큰 열린 마음으로 국제대회까지 유치한다면 우리 구가 대한민국의 자치구를 넘어 지구촌의 도시로 거듭나지 않나 여겨집니다. 특히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대구의 새로운 중심이 될 신청사가 옛두루정상 부지의 설계 용역 중이며 아름다운 두루공원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 건립의 쾌를 같이 하여 구민의 염원인 구민운동장 조성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구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군은 그동안 상부기관의 여러 사업에 상당한 평가를 받아왔으며 다양한 공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에도 지금까지의 열정을 더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선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반응을 통해 구민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차 말씀드리니 구민운동장 조성에 관련 부서에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구민운동장이 조성되어 52만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만 달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 구지 지역구 군의원 박영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려라는 단어가 인생의 동반자를 의미하듯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과 삶의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3년 30% 수준 약 1,4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 가족 증가, 고령화, 딩크족 확산 등으로 가족 구성 형태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뜻하는 펫팸족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공공 반려동물을 시설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30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반려동물 시설, 놀이터, 공원, 테마공원 등은 전국적으로 123개소에 불과해 시설 한 곳당 평균 25,439가구가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달서구 한 곳뿐이며 달성구 내에는 공공 반려동물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을 통해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달성구 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이용료는 보호자 1인과 반려견 한 마리 기준 평균 12,000원 정도입니다. 반면 타 지자체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견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료이거나 평균 2,0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즉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며 보다 많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결해 효율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기피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장을 반려견 놀이터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주민 쉼터로 탈바꿈시켰으며 순천시는 국가정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경험한 보호자가 70.1%에 달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역 내 유유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며 지역 이미지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패티켓, 즉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맨발 걷기 흙길 산책로, 송해공원 백세 맨발길 등 일부 공원에서 반려동물의 배변 문제로 이용객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단순히 놀이 공간을 넘어 보호자를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진주시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 교육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패티켓을 교육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달성군에서도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대구가 축제로 물듭니다. 대구 저녁이 들썩이는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봄축제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펼쳐집니다.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대구양령시 한방문화축제, 동성로 축제 등 11개 대표 축제가 음악, 예술, 체험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행사로 펼쳐지며 간송 미술관 화조 미감 기획전 등 수준 높은 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시티투어 요금 및 미술관 입장료 할인, 문화누리카드 연계 혜택도 마련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공식 누리집 및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5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구 추상미술 하이라이트 소장작품 순회전을 대구 경북 5개 전시공간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 추상미술의 역사와 흐름을 조망하며 지역작가 27명의 작품 35점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5월 8일 대구시립 서부도서관을 시작으로 안동 송강미술관, 영천예술창작 스튜디오, 성주문화예술회관,
예천 경북도서관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전시에서는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 등 다양한 양식의 추상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세대를 잇는 지역 작가들의 실험 정신과 예술적 깊이를 시민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두류공원, 뉴욕 센트럴파크와 조성 구상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두류권 개발 전략의 중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한 소식입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를 시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공원 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두류공원 이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주요 불편 요소로 차량 통행을 꼽았으며 명품 공원을 위한 핵심 요소로는 랜드마크 시설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에서는 공원의 고유한 자연성과 시민 중심 콘텐츠를 조화시키는 방향이 강조됐으며 시민 자율 커뮤니티 기반의 운영 프로그램 도입, 지하 주차장 및 정원형 피크닉 공간 조성, 대구시 신청사 두류공원 이월드 연결하는 입체 보행 인프라 구축, 공원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오는 6월 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대구시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며 두류공원이 신청사와 연계한 서부권 핵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15에서 39세 청년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에서 34세 청년입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과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 역량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2025년 달성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달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시험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제외한 어학, 한국사, 국가기술 및 전문 자격증 시험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희망시 달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연중무휴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약국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로 확대 운영을 시작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공휴일 및 심야 시간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물편 해소 및 약사의 상담 및 복약 지도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대구광역시 약사회 및 보건소와 협력해 공공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약국 확대 운영으로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약국이 없던 동구의 아양약국과 달성군의 미소약국이 추가 운영됩니다. 이에 밤 9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는 지정약국 11개소와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 1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공공약국 이용자도 2023년 52,024명에서 2024년 87,6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확대 운영으로 구 군별로 공공약국이 1개소 이상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공공약국 이용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2024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약사법 시행에 따라 올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여억 원 정도의 국비를 교부받아 공공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감천초등학교가 지난 1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운동회는 개인 달리기, 학년별 게임, 청백개주, 학부모 참여 달리기, 큰 공 전달하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경기를 통해 협동심과 질서의식, 인내심을 배우고 부모님과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과 신뢰감도 키웠습니다. 특히 참여한 학부모 행운권 추첨 행사에서 압력밥솥, 후라이팬, 쌀, 휴지 등 실생활에 유용한 경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학년 학부모는 아이들이 즐겁게 게임하고 신나게 달리는 모습을 보며 한껏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오늘처럼 학교가 아이와 가정의 다리가 되어준 날은 오랜만이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풍중학교가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중간고사 응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응원한데이 행사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응원한데이는 2021년부터 학교 행사 속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다가 2023년부터는 정기고사와 학교 생활을 독려하는 독자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풍중학교의 인성교육 브랜드인 대기만성의 취지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전교 직원, 학생자치위원회 학생들이 함께 등굣길에 나서 하이파이브와 포옹으로 학생들을 반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학생들과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의 의미도 함께 담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호림 강나루공원에서 제12회 달서 가족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400가족 약 1,500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지구 나르기, 용수철 릴레이 등 명랑 체육 경기와 컵쌓기, 제기차기 같은 가족 미션에 함께했습니다. 또한 긍정 양육 홍보, 친환경 체험, 디지털 놀이 등 17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태훈 달서 구청장은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며 소중한 사랑과 유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광역시 간호사회와 초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 및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청년 응원과 긍정적인 결혼 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미혼 남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특히 달서구가 중점 추진 중인 결혼 문화 개선 운동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태훈 달서 구청장은 인구위기 극복과 결혼 출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5월 2일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주요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노후 및 고위험 시설 61개소에 대해 진행됩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은주 부군수는 건축물, 소방, 전기 등 재난 취약 분야 안전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 부군수는 파악된 문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달성군 의회와 최재훈 달성군수는 5월 2일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군 의원들과 군수는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께 직접 식사를 나누며 일상과 복지관 운영 현장을 살펴보았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은영 의장은 어르신 복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뜻을 전했습니다.